안녕하세요. 문호성의 수학개론. 성공하려면 설득의 힘을 가져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호성입니다. 오늘도 설득의 심리학 6가지 법칙, 상호성의 법칙, 희귀성의 법칙, 권위 법칙을 이어서 네 번째 일관성의 법칙에 대해서 오늘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쭉 수학 시리즈 들으신가 어떻게 많이 도움 되시죠? 설득의 비법이 거기 있습니다. 제가 많은 어떤 일들을 할 때마다 항상 빠르게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설득의 기법, 이것이 베이스에 깔려 있는 겁니다. 사람한테 설득력이 있게끔 할 수 있는 능력은요, 굉장히 중요한 이 현대 사회에서 살아나가는 부분이고요. 마찬가지로 옛날 고대에서도 칼보다 무서운 게 이 펜과 입이었습니다. 결국 정치도요, 이 말로 여러분들을 대중들을 이끌어 나갔던 그런 흔적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 호감의 법칙, 또 사회적 법칙, 과학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 4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관성의 법칙, 이거는 어떻게 보면 논리에 가까운 거예요. 논리가 딱 그러니까 A는 B다, B는 C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A 이코로 C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관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 로마 시대 때 이제 이렇게 얘기했던 그런 의회 정치가 거기서 이제 발달됐죠.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서로 상호 간에 설득력 있고 납득할 수 있고 이런 것들에서 변증법, 그 다음에 어떻게 귀납법 이런 어떤 것들이 어느 게 좋냐 이렇게 하지만 다 그 뿌리에는 지금 바로 이 수학의 근본을 두고 있고 과학의 이 설득의 과학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관성의 법칙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렇습니다. 이제 기계화된 일관성의 함정인데 사실은 그러니까 일단 어떤 선택을 하거나 입장을 취하게 되면 그러한 선택이나 입장에 일치하게 행동해야 된다는 심리적 부담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뭐 LG 핸드폰을 샀어요. 근데 삼성 친구가 더 좋은 게 있는데도 어떻게? LG의 장점을 자기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스스로 자기를 합리화하는 겁니다. 이런 어떤 그 오류에도 빠지고 사실은 그런 부분에 의해서 마케팅이 이제 진행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리하여 그러한 부담감은 우리로 하여금 이전에 취한 선택이나 입장을 이게 중요합니다. 정당화하는 자기가 스스로 정당화하는 행동을 만들어낸다는 얘기입니다. 참 웃기죠. 그래서 이제 고집스러워지는 겁니다. 매니아도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 일관성의 법칙에 있어서. 그럼 왜 이렇게들 인간들은 그렇게 할까 봤더니 일관성 법칙을 따랐을 때 매력이 있더라는 겁니다. 매력이. 왜? 이 점점 선택이 많아지는 세상으로 왔어요. 옛날에는 농경사회 때 단순했습니다. 그런데 산업화 시대에 하니까 물건을 많이 만들어요. 그러니까 선택할 폭이 더 늘어지는데 요즘은 공급과잉이에요. 너무 많이 만들어져 있어요. 공급과잉. 그러니까 이것도 좋다 저것도 좋다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선택하는 게 힘들어지고 복잡해지는 거예요. 이걸 갖다 쉽게 살아가려면 어떻게? 이런 일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자기가 한번 선택한 거에 대해서 호감을 갖고 또 고집을 갖고 밀어붙이는 그래서 삶을 좀 단순하게 살아가려고 하는데 어떤 지름길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이 일관성의 법칙이 이제 어떻게 보면 매력적으로 다가와서 그것을 선택하게 돼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이제 심리적인 어떤 부분이죠. 결국은 이 자동화된 일관성, 이 자동화된 일관성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관념, 가치관, 습관입니다. 그러니까 관입니다. 뚫는 거예요. 일관, 뚫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동화로 되어 있는 어떤 것들을 반복하다 보면 그게 습관이 되죠. 무의식적으로 그냥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옳고 그름 따지지 않습니다. 이미 한번 우리에게 어떻게 따뜻한 안식처와 그래 나는 삼성 가서 이렇게 내가 성공했어. 그럼 삼성이 최고입니다. 자식들한테 자꾸 삼성 가라고 그래요. 의사가 내가 괜찮다 그러면 의사만 되라고 그래요. 세상은 바뀌는데
이 따뜻한 안식처를 제공해 주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또 한편으로는 냉엄한 현실로부터 도피해 준다라는 겁니다. 안식처가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현실에 또 하나의 어떤 부분에서는 안주하는 어떤 안도감은 있지만 시대 변화가 빠를 때에는 이것을 대응할 수 있는 힘이 없어서 망하게 되는 그런 어떤 나쁜 것도 있다라는 겁니다. 양면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잘 이걸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예. 그래서 이 일관성의 법칙은 이러합니다. 매력이 있다. 어떻게요? 복잡한 세상에 간단하게 선택하려는, 그러니까 선택이 막 복잡한 거예요. 머리가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심플하게 해주는 그런 매력 때문에 사람들은 그냥 일로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관성의 법칙이 적용됐던 어떤 그 실사례를 한번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식적인 약속은 생명력이 길다. 요건 한번 따라해봐야 되겠습니다. 그죠? 공식적인 약속은 생명력이 길다. 사람들은 본인이 스스로 결정하고 서면에 약속한 것을 잘 지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약서 있죠. 그래서 말로 뭐 주고받는데 야, 너 언제 돈 갚어? 이렇게 하면 안 갚아요. 안 갚아. 서면으로 해야 된다. 서면으로 약속. 거기에다가 법적으로 공증까지 서놓으면 좋겠죠. 그리고 서로 약속을 지켜야 되겠다라는 그 생각들을 가져요. 스스로가. 바로 여기 보면 병원에 예약을 했다가 자꾸 파기하는 게 이제 예약이 이제 실제로 오는 것들이 저주하니까 어떤 병원에서 예약한 것을 직접 본인이 서면으로 약속하듯이 쓰니까 준수율이 이렇게 18%나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말로 약속할 때는 안 지키는데 어떻게? 서면으로 사인하고 나면 왠지 그거 안 지키면 잘못될 것 같아. 큰일 날 것 같아. 이런 어떤 심리적인 인가 봐요. 그래서 서면으로 항상 이렇게 약속하는 것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한 번 선택한 것은 버리기가 아깝다라는 겁니다. 여기 이제 표지판에 설치 동의에 대한 어떤 건인데요. 그 해외 같은 데는 앞에 잔디밭이 보통 이렇게 있고 앞마당이 있어서 이렇게 그 앞에다가 이제 주차 그걸 갖다가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그 표지판을 그 달게 하게끔 하는 여기가 주차구역이다라고 하는 어떤 부분들을 이제 강요를 좀 해야 되는데 그 처음부터 이렇게 하게 되면 반대할 것 같아서 일단 어떻게 되냐 시민들의 동의를 구하기 위해서요 자그마한 그냥 창문에 붙이는 스티커를 갖다가 이렇게 설치를 먼저 했답니다. 표지판 대신에 그러니까 자그마한 스티커. 그러니까 그거는 예 창문에 붙여주세요. 그 다음에 그 동의가 다 끝난 다음에 어떻게 이제 표지판을 설치하게 했는데 어떻게 그냥 밀어붙일 때보다 4배가량 훨씬 효과가 있었다라는 거 이런 과학적 실증적 이런 검증된 그런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선택을 일단 허용하고 나면 일관성 있게 자기가 주장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모여서 세 번째 요 브랜드화 된다라는 겁니다. 브랜드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어렸을 때부터 세뇌가 되죠. 그 뭐 어떤 마케팅에서는 이제 그 영화관의 그 필름 안에다가 코카콜라 그걸 중간중간 이렇게 삽입해 놓는다고 합니다. 그럼 영화 보다가 어떻게 해요? 그게 잠재의식 속에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콜라를 갖다가 이제 사서 먹게 됩니다. 영화관에 오면 자연스럽게 팝콘하고 콜라를 먹는다. 이걸 갖다 주입시킨 거죠. 그리고 자꾸 광고를 하지 않습니까? 광고. 그러면 이제 주입이 되는 겁니다. 세뇌가 되는 겁니다. 물론 아무리 광고 잘하더라도 물건 써본 사람들이 좋지 않으면 안 되겠죠. 핸드폰 시장을 볼게요. 삼성전자가 국내에서는 1등이죠. 그리고 전 세계에서는 또 애플. 근데 한때는요. 노키아가 1등이었습니다. 노키아가 핸드폰 시장을. 그런데 스마트폰 시장으로 3년 전에 스마트폰을 이제 스티브 잡스가 만든 다음에 어떻게 애플 매니아들이 형성된 겁니다. 근데 이게 무서운 결과를 나타냈다는 겁니다. 이 스마트폰으로 세상이 어떻게
전 세계 77억 명 중에 이제 약 50억 인구가 스마트폰을 쓰는 인구로 변해갔다는 거예요. 50억.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50억 개를 파는 거예요. 근데 스마트폰 한 개만 팔았겠습니까? 다 크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어마어마한 사업이 일어났고 바로 이런 걸 얘기해서 포노사피엔스 시대. 그러니까 시대가 이렇게 변하게 되면 브랜드도 어떻게요? 따라서 거듭나서 하지 않으면 몰락을 가져온다는 겁니다. 니네들 우리 거 그냥 계속 쓰겠지 하는 교만. 우리 브랜드 높으니까 계속 쓰겠지. 대표적으로 소니입니다. 가전제품은 소니, 있어 소니입니다. 정말 저희들 젊었을 때 이 소니 제품 하나, 워커맨 하나 이 참고하는 것이 꿈이었어요. 그리고 나이키 운동화 신는 게 꿈이었어요. 그죠? 코닥 필름 찍는 거, 야 진짜 그죠? 미국 사람들은 크리스마스 때나 이런 때 어떻게 시어스 백화점에서 물건 사는 거, 그걸로 선물 주는 거, 이게 아주 초 브랜드였습니다. 한때 코닥은요 93% 필름 시장을 93%. 근데 디지털 시장에 오니까 어떻게요? 디지털 시장에 오니까 필름이 없는 세상에 온 겁니다. 망하는 겁니다. 그런데 골 때리는 거 바로 디지털 카메라를 만든 게 1975년 코닥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갖다가 사장시켰어요. 변화를 거부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브랜드 파워만 믿었던 겁니다. 우리가 1등이야. 근데 시대는 변합니다. 환경이 변합니다. 욕구가 변합니다. 이 욕구의 변화, 이것을 캐치하지 못하고 그냥 갔던 곳은 결국은 이게 양면성이 있다는 겁니다. 일관성이 있으니까 그냥 하겠지, 습관처럼 하겠지, 니네가 뭐 배울 수 있어? 이게 최고 기업도 망한다라는 게 거고요. 삼성 이건희 회장이 제가 삼성의 전략기획실에 있을 때 늘 강조하셨던 겁니다. 내가 10년 후에도 보면 이게 삼성이 존재할지 살이 떨린다. 정신 차려야 된다. 1등만이 살아남는다. 정말 채찍질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이 인류 기업이 된 겁니다. 마찬가지로 나 자신도 변화의 이 흐름에 일관성의 습관도 중요하지만 그 습관에 그냥 머물다 보면 이 변화를 읽지 못할 수 있는 단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편리성은 있나 어떻게요? 고집이 너무 세버리면 세상의 변화를 읽지 못하게 된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오늘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 일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이제 하는 것도 있지만 이 반대적인 것들을 우리가 고려하지 않으면 이렇게 인류 기업들도 몰락하듯이 나 또한 시대 변화에 적응 못하면 몰락하게 된다. 이건 뭐 다인이 한 얘기죠.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변화에 적응한 자가 살아남는다. 우리는 지금 엄청난 코로나 사태뿐만 아니라 이제 저성장 시대를 떠나서 글로벌 이제 한 어떤 울타리의 지구촌 세계 속에서 호모사피엔스 시대에서 우리는 엄청난 것을 겪게 되게 됩니다. 이 변화를 항상 주시하시고 변화에 선점하고 이 변화의 일관성에 맞게끔 움직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네 번째, 작은 개입이 운명을 바꾼다라는 거예요. 이게 참 작은 만남과 그 다음에 어떻든 자기가 어렸을 때 읽었던 그런 책들 있지 않습니까? 꽂힌 것, 이것이 가치관으로 탁 박혀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잘 안 박혀요. 3살 버릇 여든 간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일관성의 법칙이죠. 3살 버릇 여든 간다라는 거지. 야, 이거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3살 때 생각하는 게 습관이 안 바뀌고 죽을 때까지 간다라는 얘기입니다. 한번 잘못된 가치관이 성장되면 어떻게 해요? 쉽게 안 바뀌는 거예요. 저도 대학 시절 때 좀 81학번이니까요. 그 공산주의 이론 뭐 이런 그죠? 자본론 이런 것들 좀 읽었거든요. 거기에 꽂혀가지고 저도 한때 그때 하는데 어떻게 해요? 공산주의는 안 됩니다. 그리고 사람이 자기가 한번 꽂힌 것은 초지일관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자꾸 자기가 관심 분야와 자기 가치관에 맞는 것들을 자꾸 확인하면서 습득해요. 그래서 더 강화됩니다. 고집스러워지고요. 특히 나이가 들면 40이 지나면 안 바뀐대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 40이 돼서도 50이 돼서도 아마 60이 돼서도 전 70이 돼서도 80이 돼서도 저는 끝없이 변화할 겁니다. 변화에 적응할 것이고
살아남으려고 최선을 88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전 가는 게 꿈입니다. 제가 이제 60 정도 되는데요. 아직도 골프를 칠 때 드라이브가 옛날처럼 240 정도는 안 나가지만 그래도 220은 칩니다. 제 나이에 아주 그래도 장타 유지하고 있는데 제 꿈 중에 하나가 88세까지 내가 188m 치는 그런 체력 관리를 하는 것, 이런 것들도 이제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일관성 있게, 그죠? 자, 그리고 이 초전 설득이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다음번에 또 다룰 건데요. 로버트 치알디니가 20년 만에 또 책을 썼어요. 이게 데이트를 한 건데 이 초전 설득의 중요성이 증가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 작은 승낙을 얻어내면 두 번째 연관성 있는 어떤 관련 있는 것은 쉽게 설득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설득 전에 설득 전에 먼저 동질감과 이 가치관에 대한 어떤 그 부분에 어떤 합의가 좀 이루어졌을 때는 뒤에 부분은 쉬워진다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도 또 배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오늘도 재밌었습니까? 예, 다음 시간 또 기대하시고요. 예, 뵙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